정말 여기가 서울도 아니고 이 강원도 안에서도 오다 보니 꼴짝이던데요. 이 골짜기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찾아오셨을까요? 근데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저 뒤 한 번만 돌아보실래요? 산세에 지금 쫙 우모 올라가는 거 너무 멋있죠? 와, 아름다운 공간에 와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보세요. 네, 좋습니다. 이 절에 지금 부석사, 우리나라의 그 부석사라고 영주 부석사가 유명하잖아요. 그 영주 부석사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사랑받는 절인데, 또 여기 평창에 또 부석사. 여기를 제가 우리 설혜 스님이 아니면 와볼 일이 없는 그런 절이었는데 설혜 스님 때문에 오게 됐고, 시작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설혜 스님은 저한테는 한참 후배가 되는 스님이지만 제가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스님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주지 맡아 갔다고 작년에 저한테 예약을 했어요. 여기 좀 와서 한번 법문해 주면 좋겠다. 무조건 오케이 하고, 그래서 오케이 1년 전에 오케이 했더니 오늘 딱 비가 와주시네.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제가 여기 굉장히 평창을 좋아하는데 비 오는 날이니까 마침 어제부터 막 폭우가 쏟아졌잖아. 오늘 새벽에도 비 쏟아졌지 뭐 난리를 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그 조선시대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가 건립이 된 이유는 폭우 때문에 생긴 겁니다. 폭우가 안 왔다면 조선이 과연 건립이 됐을까? 라고 물음표를 붙일. 그렇죠? 고려가 막을 내리고 조선이 다시 새롭게 국가를 열게 된 거는, 그러니까 이제 요동반도를 향해서 요동을 치러 이제 군사를 동원해서 가지 않습니까? 이성계가. 그래서 이제 군사를 치러 막 가는데 바로 이제 압록강의 위화도 도착을 했는데 군인들하고 갔는데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 그냥 쏟아진 게 아니라 폭우가 막 쏟아져서 한치 앞이 안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건 오도 가도 할 데가 없어. 거기에 이제 섬에 갇혔죠. 그 위화도 섬에 갇히다 보니까 전염병 돌지 먹을 거 군량비 다 떨어졌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동을 향해서 나가봐야 다 전멸하는 거야, 그냥. 이건 다 죽는 거구나. 그래서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잖아요. 다시 돌아오죠. 돌아와가지고서 세운 나라가 고려 멸망하면서 조선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폭우 때문이에요. 폭우가 아니었으면은 나라 안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 하나 세워진다는 얘기지. 안 그렇겠어요? 네. 실제로. 이건 뭐 쓰는 거야.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 기회에 한번 강원도가 도대체 우리나라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지역인가? 강원도라고 하는 곳이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곳인가? 이거는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여기 힐링하러 오는 동네인 줄 아는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강원도가 뭐 이제 다른 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나라에 불교의 5대 보궁이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5대 보궁이 있어요. 정멸보궁이 있어요. 여기 바로 오대산. 예, 오대산에 바로 정멸보궁. 월정사 위에 상원사 중대 올라가면은 바로 보궁이 있죠. 제가 행자 때부터 가장 기도를 많이 다녔던 데가 오대산 정멸보궁이에요. 오대산 정멸보궁이 있고, 이게 바로 오대산이 평창이잖아요. 평창에 오대산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인제의 설악산. 인제의 설악산에 봉정암 2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선 태백산에 바로 정암사. 그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월의 사자산 법풍사. 그 다음에 이제 경남 양산으로 내려가야죠. 거기가 바로 통도산. 우리나라 법보사찰. 불보사찰. 그렇죠. 최고의 절이죠. 이게 우리나라 5대 보궁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자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표하는 불교의 보궁이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저 5대 보궁 중에 4개의 보궁이 전부 강원도에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평창, 인제, 정선, 영월 다 보궁이 강원도에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 이 강원도에 모시게 됐는지는 자장율사께서 원래 그 당나라에 공부하러 가셨었잖아요. 공부하러 가셨다가 이제 귀국하면서 돌아올 때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고 오죠.
진신사리를 모시고 와가지고 이제 신라 선덕여왕 시절이잖아요. 선덕여왕 시절인데 이제 이게 부처님 진신사리를 갖고 정신적 지주를 삼기 위해 이제 가지고 모시고 왔는데 이 사리를 도둑맞지 않고 훼손되지 아니하고 전쟁이 나도 보존할 수 있는 곳 어디에 모시면 좋을까를 고민을 해요. 근데 그 사리 전체를 가장 많이 봉안한 곳이 바로 이제 경남 양산의 통도사예요. 그 통도사에 그 사리를 모시게 돼. 그랬다가 그 이후에 이제 이 사리들을 이제 그 자장율사께서 강원도 지역에 와서 이곳저곳에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모신 게 바로 아까 스님 이야기한 정암사예요. 거기에 수만호탑 있잖아. 그 수만호탑에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셔요. 거기에 모심으로 해서 이게 보존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 그 중간에 임진왜란이 터지잖아요. 임진왜란 터졌을 적에 사명대사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양산 통도사에 있는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바로 이동했는 곳이 바로 지금 정암사 수만호탑에 봉안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실 수 있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네 군데로 모셔진 게 강원도가 산악이 험준하고 사람의 접근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이쪽 지역에 불교를 보존하고 부처님 진신사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쪽 지역에다가 모시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험준한 산세에 이곳에 모셔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강원도로 오시게 됐는데 우리나라 통도사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게 됐던 최초의 사찰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거기가 우리 불교 중심, 신앙의 중심지의 뿌리 역할을 한 것이 양산의 통도사예요. 그래서 불보사찰이에요. 법보사찰은 어디예요? 해인사. 그 다음에 승보사찰이 송광사. 이게 3대 사찰이고 3보사찰이죠. 3보사찰과 5대 보궁 정도는 알아두자.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정멸보궁의 5군데가 다 정멸보궁인데 정멸보궁의 특징은 뭔가요? 안 모셔져 있어.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여기는 부처님이 거대하게 모셔져 있죠. 5대 정멸보궁에는 법당에 부처님이 안 모셔지고 방석만 모셔놓고 뭐 유리창이나 이런 걸 통해갖고 바로 뒤에 부처님 모신 금강계단이나 사리탑을 볼 수 있도록 그래 참배하게 했죠. 그게 바로 정멸이에요. 입적, 부처님의 열반, 니바나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멸보궁이에요. 네. 그게 불교의 상징이고 심볼인 거야, 그게. 이제 여기를 부석사를 오려고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우리가 말이지 스페인에 산티아고가 있어서 산티아고를 사람들이 30일에서 40일 동안 막 한 달 내내 걷는 돈 들여서 산티아고에 가서 막 40일씩을 걸어 다녀.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 대성당 앞에서 대성당에 도착하잖아요. 대성당에서 이제 거기에 그 성인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곳이 이제 마지막 코스의 끝이란 말이에요. 전 가보지는 않았어요. 저 아는 분들이 많이 다녀오셨는데 일본에 가면은 시코쿠라고 하는 길 들어보셨죠? 시코쿠라고 하는 그 길에는 고보 선사이든가 그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제 이렇게 걸어. 그렇게 해서 88개 사찰을 둘레길 걷듯이 걷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제주도 올레길 걷듯이. 그래서 뭐 가만 생각하니까 산티아고에 있는 이런 산티아고 순례길. 그 다음에 일본의 시코쿠라는 88개 사찰을 돌아다니면서 한 절 갈 때마다 도장 찍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둘레길, 올레길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길이 뭘까 생각하니까 보궁순례길이 있더라.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강원도에서 만들어야 돼. 이제 이 방송 나가면 이제 여기 강원도에 도지사님한테 보내자고. 그래서 뭐냐면은 여기가 4대 보궁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4대 보궁 순례를 다니고 마지막 회양지를 양산 통도사로 가는 거지. 거기서 회양하도록. 이렇게 5대 보궁길은 대한민국이 아니고는 없어요. 근데 그것이 강원도가 거의 다 여기가 다 보호하고 있거든요. 5대 보궁길, 그 순례길을 같이 걸으면서 순례 다니고, 그러니까 일자로 쭉 가는 직진 코스가 아니라, 그렇죠? 산티아고 걷듯이 뭐 직진 코스로 쭉 나가는 여기는 막 이 산 가야지 저 산 가야지.
너무 좋을 것 같아. 괜찮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우리가 어떤 면에 이 이제 복음 길도 한번 이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죠? 순례길. 그런데 강원도에서도 여기가 평창이에요. 아시겠지만 평창은 평평할 평자를 쓰지 않습니까? 평안하다, 평화롭다 할 때 평자를 쓰고 창은 번창한다. 그렇죠? 가장 안락하고 평온하고 번창하는 곳이다. 이 평창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어떻게 얼마나 험준해요? 근데 뭐 어떻게 평평할 수가 있어? 그래서 뭐냐? 역설적으로 오히려 평온함을 상징했는데 여기가 삼국시대에서부터 오대산 일대, 여기가 바로 오대산이 자리하고 있죠. 오대산은 문수보살님께서 상주하시는 도량이에요. 그래서 오대산은 문수보살, 세조 이야기 나오죠. 세조가 욕창이 생겨가지고 알 때 문수보살이 등을 씻어줘서 병이 나았다. 들어보셨죠? 상원사 올라갈 때에. 그래서 이 상원사라고 하는 곳은 바로 그 상원사 그다음에 월정사 이 절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조선시대의 왕조실록, 조선시대의 그 왕조실록을 쓰는 그런 왕실의 기록문들, 왕실에 대해서 기록했는 그 기록문들이라고 하는 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전쟁이 나면 불나든지 다 없어져 버려. 그런 것부터 먼저 불태워 버리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왕조의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고 그런 것들을 보관했는 장소가 바로 어디예요? 여기 오대산 사고예요. 오대산의 역사 기록물을 보관했는 창고가 이 오대산에 있는 거예요. 사고는 굉장히 중요해요. 사고를 지키는 사람을 따로 임명을 합니다. 예. 공무원을 따로 임명을 합니다. 사고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쟁이나 격변 속에서도 그 소중한 우리의 정신 기록물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걸 지켜낸 곳이 바로 여기 어디다고요? 오대산. 예. 그래서 오대산이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굉장한지에 대한 자부심도 가져보시고, 근데다 오면서 보셨겠지만 쭉 들어오면서 겨울에 벌써 배추 농사 지으려고 600, 700꼬지의 배추 막 심어놨죠. 그 이제 고냉지 배추. 그걸로 김장김치 담잖아요. 제가 10년인가 15년 동안 바로 여기 강원도 고냉지 배추로 우리는 김장 담아 먹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해발 고지가 600에서 700m예요. 이쪽이. 해발 고지가 700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생체 리듬. 우리 사람의 생체 리듬이 가장 쾌적한 곳이 700고지예요. 여기가 또 평창이 어디야? 세계적인 겨울 스포츠의 메카 아니야, 여기가 또. 올림픽. 그렇죠? 굉장합니다. 그래갖고도 세계의 평창을 알렸잖아. 예. 근데 이제 뭐 그리고 문학적인 거는 이루다 말할 수 없으니까 뭐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이니 뭐 저기 김유정 선생의 뭐니 저 다 왔다 간 거예요, 거기가 다. 제가 다 돌아본 곳들이에요. 여기는 종교면 종교, 문학이면 문학, 그냥 철학이면 철학, 모든 거를 다 품어 안는 곳이 강원도 땅이더라. 강원도가 얼마나 좋은지 이야기하다 보니 이제 앞자락 다 왔지 벌써.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앞에 이제 쭉 그 우리 보궁 이야기도 했고 평창이 어떤 곳인지 700고지에 있다 보니까 숨쉬기 좋고 인간이 사는 생체 리듬이 가장 좋은 곳이다. 그리고 이름도 평창이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되게 살고 번창하는 지역이다라는 이름을 지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역사적 순환을 겪을 때 역사적 모든 순환을 겪는 뒤안길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살피고 보호했던 곳이 강원도 땅이다. 그러면은 이름 자체도 화의리이듯이 이 말은 뭐냐면 부자 동네란 뜻이죠. 부유하다는 뜻이죠. 부자이고 부유하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부자 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부자가 되는 길.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다 부자 되는 거를 꿈꾸고 살아요. 누구나 다 부자 되고 싶어 하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를 고민을 해요. 눈뜨문. 그리고 누가 돈 많이 벌어 부자 됐네 그럼 막 부러워해. 그렇죠? 그래서 그냥
다른 거는 하나도 안 부러워하는데 부자라 그러면 다 부러워해요. 그렇죠? 막 자동차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뭐 아파트 엄청나게 비싼 데 살고 그러면은 이러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부러워서. 자, 일생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사람들의 꿈인데 그것이 부자가 되는 게 일생의 꿈이라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자고요.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일까? 물론 맞기도 해요. 많이 가지면 부자죠. 근데 사실은 이 강원도, 평창, 특히 화이리 이런 곳이 왜 이렇게 부티가 나는 이름을 갖다 붙였느냐. 이거는 뭐가 돈이 많은 부자여서가 아니었어요. 여기는 진짜 부자는 뭐냐? 모든 걸 순환시키는 것을 최고 부자라 그래. 가지는 게 부자가 아니에요. 순환을 시킬 줄 알아야 그걸 최고 부자라고 말해. 바로 강원도 지역은 첩첩산중에 살다 보니까 자기 혼자 살 방법이 없었어요. 순환을 안 시키고는 혼자 도저히 못 사는 데가 강원도예요. 이 지역은 나 몰라라고 살다가는 다 굶어 죽어요. 그래서 너와 나를 돌봐야 되는 지역이 강원도였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평창이니 화일이니 이 부자와 관련된 모든 이름이 강원도 지역에 다 붙여주는 거예요. 왜? 같이 사는 방법을 누구보다 온몸으로 세포로 느꼈던 지역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은 원래 나누도록 진화를 해왔어요. 나누고 살도록 진화를 했지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우리 인류가 존재하진 않았어. 왜냐하면 우리는 경쟁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줄 알고 살았지만 경쟁을 하면서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인류학자들이 봤을 땐 그게 아니었어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과 더 많이 가지려는 지역과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나라가 부유하게 잘 산 경우에는 어느 만큼 가다 망하는 경우는 많이 봤죠. 인간은 우선 보세요. 그 어떤 동물과 포유류 동물과 비교를 해도 우리는 굉장히 유약한 존재예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사자나 호랑이처럼 뭐 으르렁거리는 이빨이 대단하기를 해요. 독수리처럼 날아오른 날개가 멀리까지 날아오를 수가 있기를 해요. 우리는 뭐 고래 마냥 그 깊은 수면을 그냥 이쪽 동해바다에서 저 멀리 태평양 바다까지를 그냥 지 맘대로 하루 만에 직속 코스로 그냥 헤엄쳤다 갔다 올 수가 있기를 해요. 이렇게 아무 능력도 안 되는 우리가 어떻게 인간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상을 구축하고 살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포유류 중에 우리가 제일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러는데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이건 제가 여러 번 했지만 해도 부족하지. 우리는 함께 나누는 포유류이기 때문에 같이 살 수 있는 세상을 구축했던 거예요. 그걸 사회라 그래요. 그래서 사회가 원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나누어서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다 보니 사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스님들의 경우도 혼자서 수행을 하면 수행이 잘 되지 않아. 혼자서 하면 수행 잘 될 것 같은데 자기 혼자 수행하면 수행 잘하는 것 같아도 잘하는 게 아니야. 아무도 점검을 안 해주잖아. 그래서 공동체가 모여야 돼. 모여서 함께 공동체 생활해야 상대방이 나의 단점도 봐주고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도 봐주고 부족한 거를 봐줘야지만 내 수행을 고쳐갈 수가 있잖아. 일반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을이 어울려 살아야 저 집과 이 집이 인심이 흉악한지 인심이 넉넉한지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고쳐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 나누고 베풀므로 해서 함께 사는 것을 익혔던 거예요. 인간은 모여서 사냥을 해야 됐어요. 옛날에 사냥을 해야 같이 먹고 살 수 있잖아. 그래서 사냥을 했을 때 사냥에 성공한 사람이 사냥 성공했다고 지 혼자만 먹는다? 그러면 그 부족은 망해요. 사냥을 해서 돌아오면 분배할 때 그 사냥을 못 나간 사람들하고 논아 먹어야 돼. 그렇게 해서 같이 사는 법을 터득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류를 성장시켜 온 것은 경쟁이 아니라 뭐다? 나눔의 네트워크이다. 이거는 상식으로 알지만 몸으로 느껴야 돼. 성장시켜 올 적에 우리는 내 자식 잘 되고 딴 자식 잘못되길 바랄 수도 있고 우리 동네 좋아지고 남의 동네 나빠져도 상관없다 그러고 심지어 뭐 이렇게
화장막이 동네에 들어간다. 난리구슬쳐. 우리 동네 들어오지 마세요. 저 동네로 가세요. 화장막 저 동네로 가라 그래요. 우리 동네에 왜 설치를 하나 이래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화장막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도시 중심지 광화문 같은 데 화장막이 들어서야 돼요. 가장 차가 많이 다니는 곳,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 생사의 거래가 하나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 화장막은 인간이 사는 동네 중심에 들어와야 된다. 외곽도로로 빠지면 안 돼. 죽음은 보지 않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매일 인식해야 되는 게 죽음이에요. 항상 죽음을 보면서 살아야 돼요. 내게 죽음이 눈앞에 와 있다를 생각하고 살아야 함부로 안 사라져요. 원망을 안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화장막이 그 동네에 들어오는 거 나쁘다 생각하시면 안 돼. 환영하셔야지 돼. 살고 죽는 게 하나인데 왜 화장막이 안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거는 우리가 개념을 바꿔야지 돼요. 그래서 여하간 우리 인류를 성장시켜 올 수 있도록 북돋았던 것은 경쟁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눔의 네트워크를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이 있겠지만 그 통장이 나눔의 통장이 몇 가지가 있어. 오늘 한번 세 가지를 해봅시다. 나눔의 통장 중에서 신뢰의 통장이라는 게 있어. 돈이 들고 나는 통장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 지역과 지역 사이 이러려면 신뢰의 통장이 있어야 돼. 신뢰의 통장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약속을 잘 지키면 신뢰 통장에 적금이 되네. 적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깨고 그냥 지 편한 대로 늘 거짓말을 해. 약속해놓고 날짜가 다가오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자 해놓고 날짜가 다가오면은 무슨 핑계를 둘러대서라도 그 날짜를 깨는 경우가 있어요.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 다음에. 그 거짓말을 하죠. 그러면 신뢰의 통장에 적립이 돼요, 안 돼요? 바로 출금, 돈 나가버리는 거예요. 신뢰가 깨진다는 얘기. 또 통장이 있어. 관계의 통장이 있어. 그렇죠? 관계의 통장은 뭐예요? 내가 관계를 맺으려면 상대방한테 유익하고 도움을 주는 따뜻한 눈빛 하나, 말 한마디라도 주어야 입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설혜 스님은 그 통장에 돈이 너무 많아. 좀 빼서 써야 돼, 좀. 여러 사람 두루두루. 그렇죠? 그런데 뭐냐면 남한테 상처되는 말하고 툭툭 불쾌한 말하고 좋지 않은 말에서 감정 상하게 하는 말, 그럼 바로 통장에서 출금. 통장 돈 나가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죠. 평판의 통장이라는 게 있어요. 평판을 듣잖아.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이 했는 일을 기억해요. 여기 지금 이장님 와 계시잖아요. 동네의 이장님이라 그러면 저 이장님이라는 분을 기억할 때는 저분이 지역을 맡아 일할 때 어느 만큼 스스로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주민들, 도민들을 돌봤나. 그것이 결국 저분의 인생의 역사에 남아버려요. 그게 평판이에요. 평판의 통장이 굉장히 중요하지.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거는 잃으면은 물론 뭐 어렵기도 하겠지만 돈은 잃으면 또 다시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뢰를 잃으면 신뢰는 다시 쌓기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세월이 가야 돼. 엄청나게 공을 들여야 돼. 그래서 수년이 걸릴 수도 있어. 신뢰를 다시 구축하는 거는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심지어 평생 걸릴 수도 있고요. 더러는 죽은 이후에도 신뢰는 그 평판이라고 하는 건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잘못했는 사람들, 그 집안 대대 손손이 그 집안에 태어나면 평판이 어떻게 돼? 이완용 씨라고 하는 분은 그 집의 손주, 고손주, 중손주가 이 집안에 올 건 줄 알았겠어요? 모르고 태어났죠? 그래 안 그래? 태어나서 보니까 대대 손손이 그냥 욕을 먹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 이 사람 미치는 거예요. 평판의 통장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집안의 자식들 돈 남겨줄 때 신뢰의 통장, 관계의 통장, 평판의 통장, 이거 세 가지는 확실하게 자식한테 남겨주셔야 돼요. 부모님의 평판이 좋지 않으면 자식 엄청 욕먹어요. 쉽지 않아요, 그거. 그렇죠? 근데 말입니다. 왜?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왜 그러면 사람은 나누어야 돼 행복할까? 안 나눠도 행복할 텐데 왜 나누어야 행복할까?
내가 가지고 나만 먹고 이럴 적에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배려하고 베풀면 그 기쁨이 몇 배래요. 훨씬 더 행복하대.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나누는 것이 순환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태평양 쪽에 파푸아 뉴기니라는 섬 이름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적 혹시 갔다 오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요. 저도 못 가봤어요. 전 세계에 제일 큰 섬 1순위가 그린란드죠. 예, 그린란드가 1순위로 제일 큰 섬이에요. 거기가 아마 덴마크 영이인가 그렇죠. 그린란드가 제일 커. 그린란드보다는 작으나 두 번째로 세계의 큰 섬이 파푸아 뉴기니야. 그 파푸아 뉴기니라고 하는 섬이 거기에 재밌는 문화가 있어. 오늘 이 이야기 한번 들려드리려고. 거기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은 쿨라링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 쿨라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훌라훌라 춤추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부족들끼리 삶을 순환시켜요. 그러면 그 파푸아 뉴기니를 끼고 그 인근 지역에 저 멀리까지 다 보면 섬이 몇 개냐? 600개 섬이야. 600개 섬에 800부족이 모여 살아. 800부족. 네. 880개 부족이라고 해도 우리가 우와 이럴 판이잖아요. 800개 부족이 모여 살다 보니까 서로 뭐가 통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쪽 섬에서는 말하자면 미역다시마가 나와. 근데 저쪽 섬에서는 게가 잡힐 수 있죠. 그 다음에 저쪽 섬에서는 꼬막이 잡힐 수 있죠. 다 달라, 섬마다. 그러니까 물물 교환을 해야 돼. 그래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미역다시마만 평생 먹고도 못 살고 게만 먹고도 못 살아. 그러니까 이 섬과 저 섬이 뭔가 교환을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동쪽 방향의 바다에 있는 섬 부족들이 수백 년 동안 바로 쿨라링이라고 하는 걸 했어.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 운송수단이라는 게 쪽배를 타는데 카누같이 생긴 거 아시죠? 카누는 굵은 요만한 나무 있잖아. 이거에 요 반 되는 거. 이 탁자의 반 정도 되는 나무 요 정도. 요 정도 되면 나무 요 속을 파. 속을 파가지고 여기 앉아 사람이. 그래서 그 카누 요 쪽배 사람 하나 딱 들어가면 그거를 노를 져서 여기서 저까지 가야 돼. 저 먼 섬까지. 가다가 배 뒤집어지면 그냥 죽는 거지. 안 뒤집어지라는 법도 없고. 그리고 뭐 거기 살던 사람들이 무슨 뭐 여기가 구명조끼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부족들은 수백 년을 내려오는 동안 바다에서 바다를 건너가며 그 위험한 곳에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물물 교환을 하러 가. 근데 그 교환하는 상징이 있어요. 심볼. 그게 뭐냐면 목걸이하고 팔찌인데요. 목걸이하고 팔찌가 어디다 써먹어 도대체. 이 목걸이하고 팔찌를 교환하는데 실제로 생활 속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써먹을 일이 없어 이게. 왜냐하면 이게 먹는 것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이게 집을 지을 수 있는 목재도 아닌 것이. 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무슨 교환권도 아닌 것이. 선물 무슨 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왜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카누 그 쪽배를 타고 그 먼 곳을 배를 저어서 노저어 가서 저기까지 멀리 있는 섬까지 가서 목걸이를 전하고 이쪽 섬에 가서 팔찌 전하고 저쪽 섬에 가서 목걸이 전하고 왜 그랬을까라는 거지. 그래서 보면 이 쿨라림의 핵심은 또 이제 받았잖아. 이쪽 섬에 있는 사람으로 목걸이를 받았던 팔찌를 받았건 두 개를 동시에 주진 않아. 한쪽 놓나요. 받으면 받은 다음에 그게 직결되는 게 아니야. 가지고 있어. 보관했다가 적당한 시간 동안 갖고 있다가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 다시 돌려줘야 돼. 또 저쪽 섬으로 또 이동해줘야 돼. 예, 그 섬으로. 그래서 한 서너 달 가지고 있을 건지 1, 2년 갖고 있을 건지는 지가 결정해. 보관하는 거야.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에요.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고 그 600개 섬의 모든 부족민들이 800개 부족민들이 동시에 공유하는 물건. 이게 이제 인류학자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거를 보고. 그런 문화를 보고. 그래서 이제 그게 선물이야. 한마디로. 선물을 전해줘. 그걸 통해서 섬과 섬 사이를 이어주고 부족과 부족 사이를 이어주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쿨라링이라고 하는 거는 물건을 순환시키는 거예요. 물건을 순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뢰가 오고 가는 거야.
예, 물건이 오가기 위해서 신뢰를 순환시켜. 이 놀라운 문화에 대한 걸 인류학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서양 교육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서양 사상은 뭐예요? 서양 사상에서 경제는 뭐예요? 서양 사상에 있어서 경제라는 건 보살용이 뭘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왜 해? 경제는 이익을 보기 위한 거죠. 내가 장사해서 돈 벌라고. 그죠? 경제 개념 자체가 이익 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뉴기니 부족들은 뭐냐면 경제는 이익을 보기 위한 게 아니라 관계를 연결하기 위해서야. 관계를 연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쿨라링을 연결을 통해서 섬 사람들끼리 내가 얼마나 가졌냐, 얼마나 부자이냐가 아니라 그거를 순환시켜 주는 거야. 예. 그래서 너무 재미있는 게 색깔이 두 가지예요. 이 쿨라링에. 목걸이는 붉은색 조개 껍질로 만들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솔라바라 그래. 솔라바, 붉은색. 솔라가 태양이잖아요. 솔라바. 붉은색 조개 껍질 가지고 뭐 산원지 뭔지 모르는 붉은색 조개 껍질로 목걸이를 만들어. 그래서 그 목걸이로 만든 거를 반드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곳에 섬에 전해야 돼. 방향이.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A가 출발했어요. 그러면 시계 도는 방향으로 저까지 가서 B에 전해. B의 섬. 그럼 B의 섬에 있는 사람이 받아서 석 달 뒤에 주던 1년 뒤에 주던 2년 뒤에 주던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C 섬에다가 전해줘.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돌아와고 다시 A한테 오지.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이제 팔찌라는 게 있어. 이 팔찌는 흰색 조개 껍질로 해. 네. 흰색 조개 껍질로 그 무알리라 그래. 무알리. 솔라바하고 무알리 두 종류로 갖고 이제 순환을 시켜요. 그래서 요 팔찌에 끼는 그거는 흰 조개 껍질로 만든 팔찌인데 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갖고 전달하게 돼 있어. 그래서 만약에 5개의 섬이 있다면 A, B, C, D, E 여기 돌면은 팔찌는 A, E, D, C 이런 식으로 돌죠.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방향, 저 방향을 돌려서 그걸로 서로 순환시키는. 이게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물건은 어느 섬의 누구의 것도 소유물이 아니에요. 받은 사람 또한 일정한 기간만 소유하고 있다가 다시 다른 사람 섬한테다 전달해야 돼. 이 물건은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계속 움직여. 그래서 순환을 시켜야 되니까 거기서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지. 그러니 우리가 현대인들의 경우도 그렇잖아요. 서로 순환시켜야지. 왜? 지식이 있을 때 지식이 흘러야 가치가 생기고 친절함도 흘러가야 가치가 생기잖아. 그렇죠? 사랑도 흘러가야 가치가 생기죠? 돈이라고 하는 것도 흘러가야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쿨라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쿨라링의 핵심은 뭐냐면 물건을 흐르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신뢰를 순환시켜서 존경받는 사회를 이루어서 니네 섬도 잘 먹고 살고 우리 섬도 잘 먹고 살고 니네 섬에 있는 물건을 믿고 우리가 받아줄게. 우리 섬의 물건 니네도 믿고 받아줘. 요거예요. 너무 재밌잖아요. 이 문화가. 인류학자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 덕택에 섬과 섬이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수백 년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물물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존에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철강왕. 미국의 철강왕이 누구예요? 카네기. 그 카네기란 사람이 죽을 때 남긴 유언이 뭐예요? 카네기가 자기 재산 다 부어서 뭘 혹시 만들었는지 아실까요? 전 세계 2,500개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2,500개 도서관 짓는데 돈을 다 투자해. 예. 그래놓고 뭘 하냐? 이 사람이 죽을 때 남긴 말.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 순환시켰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이 사람 유언이에요. 돈 버는 것도 수준이 다르지만 말도 다르죠? 네.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벌어서 어떻게 순환시켰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이 그거죠. 많이 가진 사람 부자 아니고 순환 잘 시키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그렇잖아.
그래서 부자는 미소를 잘 띠는 사람도 부자고요. 격려를 잘해주고 응원 잘해주는 사람도 부자고요. 시간을 잘 쓸 줄 아는 사람도 부자고요. 바쁠 때 와서 손길 하나 보태주는 것도 부자예요. 남한테 관심 가져줄 수 있는 것도 부자예요. 부자 될 수 있는 길은 부지기수예요. 그렇죠? 너무 많아요, 부자 될 수 있는 거는. 근데 우리는 돈만 생각하니까 부자에 대한 개념이 안 바뀌는 거예요. 돈 이외에 나머지는 다 인간성을 다 내다버리더라도 돈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했는 인간성의 평판이 좋아지나? 안 좋아지죠? 예, 돈 많이 가진다고 하나도 안 부러워해. 가졌어도 순환을 잘 지켜야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평판 좋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마음이 넓은 사람이 오히려 더 부자잖아요. 그런 사람이 바로 풍요로운 사람. 오늘 여기가 웰리스 축제예요. 부석사가. 잘 먹고 잘 살자는 거 아니야. 건강하고 명상도 하고 차문화도 하겠고 산나물 공양도 한다고. 다 했어요 혹시 여기? 다 제대로는 못했지만 산나물 공양은 엄청 드셨죠? 그거 하나면 최고 건강식. 그게 바로 웰리스예요. 그랬잖아요. 결국 잘 사는 법을 말해요. 강원도라고 하는 곳의 역사는 척박한 환경에서 서로 나누면서 협동할 줄 아는 그 힘으로 이 험준한 산을 극복하고 산 사람들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정신적, 물질적 그러한 풍요를 일구어냈던 역사를 가진 땅이기도 해요. 강원도가 전체 면적의 대부분이 험준한 산악지대예요. 우리나라 국토의 21%의 산악이 다 강원도 지역입니다. 네. 그러니 여기서 논농사가 어려우니까 밭농사 짓잖아. 옥수수, 감자, 메밀, 구황작물. 구황작물 그 농사 짓는 거에 뭐냐 하면은 서로 손길을 보태야 돼. 돌멩이 다 골라내야 되거든. 흙이 만반한 게 아니잖아, 이게. 자연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혼자서 이렇게 척박한 환경은 혼자 절대 못 살아남아요. 안 그래요? 같이 살아야 돼. 내가 가진 작은 것도 내어주지 않으면은 이웃이 굶어요. 이웃이 쓰러지면 나 역시 고립돼요. 여기는 고립되기가 딱 좋은 지역이란 뜻이에요. 척박만 한 게 아니라 고립이 돼. 예.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 도민들은 여기는 뭉치고 모여서 공동체 자치구를 만드는 걸 여기는 일찍이 먼저 했던 거예요. 이 지역이. 안 그러면 같이 못 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강원도 지역 사람들에 대해서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자연을 바라보면서 원망하지 않는 게 강원도민입니다. 자연을 바라보면서 불평불 만들어 놓고 원망해봐야 밥이 나와 쌀이 나와.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상생하는 법을 일찍이 배웠어. 태생적으로.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니까 마무리 잘 들으세요. 강원도는 우리나라의 대륙의 척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생명의 허파 역할을 하는 지역이다. 그리고 정신적 휴식처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3대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 그래서 뭐냐? 단순히 인구나 경제적 생산량과 같은 지표면으로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국가의 생존 문제, 그 다음에 우리의 안녕을 지탱해주는 대체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자연산을 21%를 깔고 있는 곳이거든요. 대체 불가능해요. 그 여기서 산불 나면 대한민국 전 국토가 난리 나는 거예요. 내가 강원도 사람이다 아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불어오는 공기를 마시고 살아야 돼 우리가.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강원도가 대한민국 산림이 아까 21% 보유하고 있다 그랬죠? 거대한 녹색 벨트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반도 고유의 동식물들이 이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생존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서울로 흘러들어오는 한강은 바로 이 강원도 태백의 검룡소가 발원지입니다. 태백의 검룡소에서 발원해서 내려오는 게 한강까지 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젖줄입니다. 그리고 또 황지연못 있죠? 황지연못의 물이 낙동강까지 흘러들어서 영남 지역 사람들의 젖줄이 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강원도 사람들 막 잘난 척 좀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뭐예요? 강원도의 청정함을 유지하는 일.
청정함이 이 지역에서 유지가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전체의 식수의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가 청정지역이 아니면. 먹는 물의 문제가 생겨요. 식수 문제. 그 다음에 공업 용수가 위협을 받아요. 강원도 그런 곳이에요. 다시 봐야 돼, 이 지역을. 여기 사는 사람이건 아니건.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강원도라는 단일도 안에서 남과 북으로 쪼개져 있는 유일한 도예요. 여기가. 남과 북으로 쪼개져 가지고 평화의 이정표가 되는 지역이고, 미래의 한반도의 통일 시대를 이끌어갈 기단이 되고 초소들이 되고 마중물의 역할을 할 곳이 어디다? 강원도다. 모르셨죠? 이렇게까지 우리 생각 못 해봤죠. 하나의 도가 반으로 쪼가리 난 데가 어디 있냐고요. 네. 그리고 조선시대에 외세의 침략을 막느라 임진왜란 때 그랬죠? 그래서 이하 등등 조선의 그 중요한 어록, 실록, 왕족의 족보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어디다 보관했다고요? 오대산 사고, 역사 사자를 써서, 창고 고자를 써서 그 모든 역사적 자료들을 오대산 사고에 보관했다. 우리의 중요한 역사고. 그건 뭐예요? 우리의 정신을 지켜냈다는 뜻이죠. 예. 그 다음 이제 끝으로 뭘까? 극도로 피로감을 느끼고 스트레스 받는 현대인들에게 오대산 월정사라든지 설악산 봉정암이라든지 신흥사, 낙산사, 원주의 치악산 구룡사 이런 모든 절들이 다 한국 불교의 대표 천년고찰 이런 것들이 정신적인 휴식처이자 치유의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이건 몇 개 읊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 이거. 대표 주자 몇 개밖에 읊지 않아요. 거기에 이제 여기 어떻게 돼? 화의리 부석사가 들어가는 거죠. 이 지역 사람들에 대한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 지역 사람도 모를 거예요. 네. 강원도 사람들을 나타낼 때 사자성어가 있는데 춘풍추우. 춘풍추우.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강원도 사람들이 대체로 좀 대한민국 국민 중에 강원도 사람들이 조금 유한 편이잖아요. 춘풍추우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한다.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억세게 대하지 않는다. 말도 뭐 막 억세게 안 하잖아요, 강원도 사람들이. 예. 그런데 뭐냐, 한편으로 가을비가 은은하게 내리잖아. 가랑비 내리듯 한다 이러죠. 가을비가 좀 은은하게 내려. 그렇듯이 추우라고 하는 말은 속내를 그렇게 쉽게 드러내 보여주진 않는다. 그래서 묵직하다는 얘기지. 예. 별로 그렇게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말은 별로 요란 떨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강원도 사람들이 꼭 익혀두면 좋을 말이 하나 있어. 사자성어. 요거 하나 가르쳐 줄게. 딴 건 잊어버려도 좋은데 이제 마지막 요 문장 하나만. 암하노불. 암석 암자에 아래 하자. 바위 아래 늙을 노자 붙여불자. 바위 아래 늙은 부처님이시다. 그게 뭐냐? 바위 아래 앉아 계시는 늙은 부처님. 오래된 부처님이란 뜻이에요. 노불은 오래된 부처님이다. 강원도는 거대한 자연 앞에서 크게 욕심내지도 않고 자연이 주는 만큼만 취하고 안분지족하면서 살아가.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가짐은 이웃을 향할 때 그냥 자비롭게 따뜻하게 온화함으로 이어져 왔고, 그리고 외지인들한테는 어떻게 비춰지느냐? 강원도 사람은 마치 바위 아래 앉아 계시는 오래된 부처님 상 같다. 최고의 사자성어요, 경탄이죠. 부자가 되는 길에 대한 이야기 하다가 강원도가 부자 되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도구나 하는 걸 제가 여기 올 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 자체가 부유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얘기했죠. 부자로 산다는 건 돈을 많이 가졌거나 빌딩을 많이 가졌거나 무엇을 많이 소유한 것이 부자가 아니라 진정한 부자는 잘 순환시키는 것이다. 파푸아 뉴기니의 섬 사람들처럼 그들은 붉은 조개 목걸이와 흰색의 조개 팔찌를 서로 순환하면서 서로의 물물을 교환하면서 서로 잘 살아갔듯이, 그렇듯이 이 강원도 도민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그 산악 하나를 넘어서라도 그 사람을 도와주러 갔고 함께 넘나들면서 어려울 때 같이 살아왔더라. 그래서 암하 노블이라고 하는 말을 지을 정도로, 그럴 정도로 이분들은 부유하게 살아왔다. 그걸 진짜 부자라 한다. 진정한 이 시대의 부자는 무엇이냐? 우리는 부자의 개념을 바꿔보자는 거야. 많이 가져서, 돈 많이 가져서 은행에 적금 통장, 그것도 부자예요. 그러나 그걸 순환을 시키라는 거지. 카네기가 2,500개의 전 세계에 도서관을 짓고, 그리고 부자로 그냥 돈만 가지고 사는 건 부끄러운 일이야. 순환을 시키면서 사는 것이 진정으로 돈을 잘 쓰는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강원도 도민 사람들은 스스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 저 사람과 함께 협력하는 법을 터득했고, 그 방법을 통해서 순환을 시켰고, 그 순환의 이치를 터득하고 깨닫다 보니 아마 노블이 되셨고, 바위 아래 오래된 부처님들이 되셨고, 그것으로서 큰 품으로 전국 각처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을, 여름이면 바다놀이, 물놀이 오지, 그냥 가을이면 산 오지, 아주 그냥 전국에서 삐대고 오는 데가 강원도예요. 그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때 그 모든 손님들을 다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곳, 그게 바로 강원도더라. 그것을 도민들이 지켜내셨다는 거지. 그 중심에는 5대 보궁 가운데 4대 보궁 4개가 바로 이 강원도에 다 자리하고 있고,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고, 문수보살이 항상 상주하고 계시는 곳이다. 태백산과 바로 5대 산이. 그래서 여기는 백두대간을 이어내려가는 한국의 척추뼈를 따라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이면서, 대한민국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 미래에 통일국가를 내다볼 때,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난리잖아요. 지금의 우리 저 고등학생이 살아가게 될 시대, 10년, 20년 뒤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 산다고 제가 얘기하죠. 상상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 그럴 때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로 부상해서 올라오게 돼. 그럴 때 이 나라, 이 땅을 누가 어떻게 보존하고, 이 나라 문화를 누가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문화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가 돼요. 오늘 저 학생이 여기서 들은 내용, 이건 전부 다 자기 앞으로 미래에 살아갈 시대에 딱 문화적 콘텐츠를 이어가야 될 중요한 핵심 키워드들이에요. 전부 다 하나같이 다. 여기가 4대 보궁이 있다는 건 놀라운 사실이죠. 보궁을 하나만 보유하고 있어도 우와 이럴 판인데, 5대 보궁 중에 4개를 보유하고 있다. 산악이 험난해서. 험난한 산악이니 외세에 침입이 불가하고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을 강원도에 도민이 없었다면 누가 지켰겠습니까? 계속 대를 이어서 자식이 이곳에 태어나고 부모님들이 계셨고 조상님들이 계셨고, 너무 고마운 일이잖아요. 부자가 되는 길, 여러분은 이미 부자 동네에 살고 계시고, 부자 동네에 살면서 대한민국에 숨통 트는 역할도 해주셨고, 중요한 역사적 보물을 보관해주는 역할을 했고, 이 나라 이 땅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미래 역사에, 이 명상이 대세를 이루는 시대에, 템플스테이가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전부 다 환호를 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가 불교를 믿어라가 아니라 불교라고 하는 그 바탕이 되는 정신적 지주와 사상이 결국은 이 나라 이 땅에서 전해진 그 사상이 전 세계로 앞으로 퍼져나가게 될 거예요. 그 퍼져나가게 될 때 바로 여기에 저는 5대 바로 보궁 순례길이 만들어지면 미래에 너무 좋겠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과제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자 동네에 부자인 사람들이 순환시키고 살아오면서 이 나라 이 땅에 이 자연을 지켜주셨고, 너무나 그 바다 지켜주지, 산 지켜주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주셨잖아. 계곡 지켜주지 뭐.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그러한 부를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로 순환 지켜주셨고, 그래서 아마 노블들이 살고 계시는 지역, 그래서 바위 아래 부처님들이 조용히 살아가면서 지금도 미소 짓고
부드럽게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을 맞이해 주시는 곳. 그 중에서도 강원도 안에서도 평창, 평창 안에서도 화의리, 화의리 안에서도 부석사, 부석사 안에 우리 그렇지. 설의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시는 이곳에 오신 여러분 오늘 한 분 한 분 제가 다 눈빛을 아까 제가 다 교환했는데 정말 장하십니다. 어제부터 그렇게 비가 두드렸는데 오시는 동안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안개가 자욱한데 그걸 뚫고 여기까지 와주신 그 마음들이 너무 위대하고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는 다 부자이십니다. 대단한 부자이시고 부자들이 모였고 여러분의 풍성한 그 마음의 부자 그걸 옆에 사람한테 순환시켜주고 우리도 마치 팔찌와 목걸이를 전달하듯이 신뢰를 전달하고 이제 관계를 전달하고 그런 통장들을 통해서 서로의 삶이 부유하도록 그렇게 부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로 한 생을 멋지게 또 잘 살다가 세상 떠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